여러분, 건설사들의 줄파산 내지는 연쇄 파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1년이 된 그런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로 들어갔어요. 야, 사실 업력이 71년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웬만한 위험은 다 겪어왔고요, 또 웬만한 위험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71년 된 중견건설사가 망했다, 법정관리 갔다, 이 말은요 진짜 심각하게 느껴진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동성이 돌질 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흑자도산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71년 된 중견건설사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대창기업입니다. 도급 순위로 따졌을 때 109위입니다. 109위. 109위니까 이게 시공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말입니다, 지난해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따져보니까 2022년 미청구 공사 금액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 미청구 공사 금액이 204억 원 정도인데요, 이것은요 어째 보면 말입니다, 발주한 회사 있죠. 발주한 회사. 발주한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공사비 원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창기업 같은 경우는요 신탁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발주처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에 인건비도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분양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대창기업만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이 기업이 왜 망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기순이익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2021년에 영업이익이 274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60억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2021년에 77억 원이었고요. 2022년에는 54억 원의 영업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망했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출이 작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창기업의 매출액은요 2021년에 211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3508억 원입니다. 증가율이 34.4%나 되고요, 매출액이 늘어난 비율이 898억 원이나 됩니다. 아니 잘 나가는 건설사예요. 이게 죽어가는 건설사가 아니라 71년이나 된 그런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 순손실이 났다는 이유, 예, 마이너스 54억이 났다는 이유로 이 정도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예, 심각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 지금 건설사들이 진짜 줄폐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예, 대창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매출액이 적지 않잖아요. 3,508억 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주요 사업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망하면 신탁사는 어떨까요? 신탁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교보 자산 신탁이나 한투 부동산 신탁이나 하나 자산 신탁이나 부동산 신탁자들이 발주한 사업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장이 스톱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신탁사가 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만약에 좀 더 확장이 되면 예, 대창 기업과 연계된 신탁사도 문제지만 협력사들도 동시에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탁사가 다른 건설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건설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창 기업에서 공사하는 다산 월드메리디앙 엘리체 신축공사장, 여기에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서 넣는다? 쉽지 않습니다. 전남 장흥의 주운파크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주역의 더 메트로 주운파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안양 생숙 신축공사장, 공주 유구의 예, 이게 주운파크. 일반적으로 대창기업의 브랜드명이 주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운파크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터지게 되면 이게 예, 상황이 일파만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공능력평가가 도급순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9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는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까지도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예, 1월에서 2월 사이 예, 많이 예, 건설사들이 폐업을 했잖아요. 2022년 1분기에는 784입니다. 예, 파산 개수가 2023년 올해 1분기는 912개예요. 늘어난 속도가 16.33%, 128개사가 늘어났는데 예, 1월, 2월, 3월에 망한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4월에 들어서서 망한다는 거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도급 순위가 100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자꾸 망한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현대계열의 건설사도 위험해서 망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대창기업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연쇄파산이라는 말이 이제 아주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예, 상황입니다. 2020년 대비해 보면요. 예, 2022년에 1901개사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이대로 가면 올해 2023년에는 뭐 3,000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암울한 예상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71년 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면 여러분 지금 건설회사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건설사들의 어떤 상황 참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미분양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데는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적게 늘어나면 자금이 그 정도로 안 묶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1월에서 2월 사이에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월 들어서서는 또 나빠지고 4월 들어서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연쇄 파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경기가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면요. 아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고요. 건설사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PF 대출, 지금 PF 대출만 하더라도 130조 거의 근접하죠. 이것과 연계가 됐을 때는요. 금융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현재까지의 위기입니다. 사실 뭐 큰 위기는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위기가 지나가려면요. 기본적으로는요. 실물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이 실물 경제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요. 수출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끝이 아니다. 바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 투자를 부추기고 집을 사게끔 부추기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지표로는 멀었는데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또 거품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바닥 경제가 좀 좋아질 때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방송으로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